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목표한 것을 다 잃었을 때 편해지지 말자. 돈, 권력, 명예. 설사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가졌다고 해서 초심을 잃지 말자.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자. 어려워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성공해도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자. 안녕하세요. 리더십 차키 유승용입니다. 이렇게 리더피아, 모두가 리더되는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는 리더십 유토피아, 리더피아 6월호가 통건 148호입니다. 6월호가 이렇게 발간이 됐습니다. 예, 어느새 6월, 벌써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어느새 반년이 지났는데 잘 진행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계획했던 일들 잘 되시길 바라며 리더피아 6월호와 함께 좋은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경은 기자입니다. 네, 이번 호도 6월호를 들고 찾아뵙습니다. 자, 6월호를 이렇게 들고 왔죠. 네. 7월호는 얻고 갈 건가요? 네. 바로 우리 커버 스토리 이야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그 수축사회, 수축사회에 대한 어떤 키워드로 뭔가 해안을 주고 계신 홍성국 해안 리서치 대표, 전 미래에셋 사장이죠. 홍성국 사장을 저희가 지난달에 인터뷰를 집중 인터뷰를 했습니다. 홍성국 대표는 증권계의 미래학자, 현장형 미래 전문가, 미래학 연구자 이렇게 불리는데요. 대우증권의 그 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사원, 대기업 증권사였죠. 대우증권의 사장까지 오른 그런 인물입니다.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수축사회라는 책을 내시고 수축사회에 대한 어떤 그 미래 예견이랄까요? 많은 독자들한테 또 우리 경영자들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옛날에 5월달에 지금 덥당이 30도가 말이 돼요. 네, 맞습니다. 에어컨 더 돌려야 되죠.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화되니까 또 약 먹죠. 애들은 아토피 걸리죠.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제로섬화되고 저성장, 저투자, 저금리가 일상화되는 거죠. 이게 상시화되니까 사람이 백을 하는 거예요. 남의 걸 뺏어 먹고, 그래서 제로섬을 지나고 나면 이제 수축사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창사회 다음이 제로섬 사회고, 제로섬 사회 다음이 수축사회 오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참 모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홍성국 대표는 어떤 대안적인 말씀을 해주셨는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볼까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삶의 원칙과 철학을 스스로 가져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잘해야 되는 것을 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정말 내가 잘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이 가행되고 경쟁이 치열해지지만 파이는 작아지고 있고 사실 그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시장 자체가 지금 수축되고 있으니까요. 그러하기에 뭔가 자신의 전문성을 가진 차기적 아이디어로 어떤 그 사업을 일구어 가야지 뭔가 어느 정도 대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이루어지고 미래의 어떤 그 AI나 기계가 이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할수록 어떤 그 인간성 회복, 그러다 보니까 기업 경영자는 어떤 기업가 정신, 리더십, 인성 이런 측면들이 더더욱 이제 강조되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홍성국 대표가 말하는 길을 이제 이 부분은 우리나라 CEO들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고요.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득권이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은 무엇보다도 사회성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기업의 사회성이라는 건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거와 연결된 어떤 기업가 정신. 개인은 어떤 이 수축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가? 라는 측면도 이제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건데 이 전문성은 평생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홍상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면 신문을 하루에 4-5개씩 읽으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요즘 신문을 많이 읽는데 이거는 뇌에 남아있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종이 신문을 4-5개씩 읽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자신의 분야는 이제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고. 특별히 이렇게 리더피아 같은 잡지도 많이 읽으라는 조언을 네. 해주시지 않았나요? 네. 해주셨습니다. 네. 실제 수축사에서 개인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이 매체, 특히 이런 리더피아 같은 리더십 전문 매체를 많이 보셔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설픈 충신 흉내는 내지 말라라는 네. 제목의 글인데요. 김승동의 치망설전. 언론인 김승동이죠. 네. 이 기사는 상사가 아닌 이제 그 다른 직원들이 알면은 좋을 만한 내용이라 갖고 왔는데요. 그 이제 상사는 감정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지적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누구에게나 약은 입에 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조언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상사에게 직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충고를 할 때는 장소와 그때 표현 방법 등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럿이 있는 장소는 피해서 그 자리 술자리 같은 데서는 지적을 하지 말고 상사의 얼굴이 이제 경직됐다 혹은 표정이 일그러지는 반응 등의 변이 보일 때는 그때 이제 또 지적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상사에게 좋은 지적을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지적을 해라. 때 장소를 가려서. 네. 근데 청 기자님 오늘 점심 먹을 때 저 지적했잖아요. 때와 장소를 안 가리시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청 기자님이 아주 뭐랄까 재미있는 컬처 리더를 인터뷰했어요. 몽골 전문 여행 작가 같은데 노시훈 작가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번 인터뷰한 노시훈 여행 작가님은 전시 기획자, 박물관 전시 기획자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몽골을 다녀오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접한 몽골의 매력을 느껴서 여행 에세이도 쓰신 분입니다. 제목이 주게르주게르예요? 이 주게르주게르가 무슨 뜻이에요? 네, 몽골어로 괜찮아. 예. 네, 라는 뜻입니다. 네. 이 노시훈 여행 작가님이 이제 여행 인솔자도 하시는데요. 이제 많은 여행 인솔자들을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항상 느끼셨던 부분이 이제 한국인 여행자들은 좀 앉았다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안동에 가면은 사람들이 뭐 별거 없네 이러고 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특별한 장소가 아닌데 이제 눈물이 나는 곳이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옛날 예를 들어서 뭐 툇마루에 가게 되면 옛날 그 사람들이 생활했던 그 위치에 앉아서 그들이 어떤 관점으로 그 바라봤을지 풍경을 그거를 직접 체험해봐서 천천히 따라도 걸어보고 앉아서 그 풍경을 그 시대로 돌아가서 네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본다면 더 좋은 여행이 될 것 같다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니어 리더피아 섹션은 우리 청소년들 또 아이들의 어떤 리더십 개발을 위한 또 인성 개발을 위한 그런 꼭지들이 주를 이룹니다. 저희가 주니어 리더피아 섹션은 앞으로도 더 많이 이제 강화를 할 텐데요. 이번에 성품 리더십이라고 순종의 리더십을 이번 다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순종의 리더십도 좀 배워야 하는 게 순종이라는 게 상대방에 대한 또 배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시를 이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어떤 진정한 순종이고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 이 기사의 필자는 이영숙 한국성품협회 이제 대표입니다. 순종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들의 현명한 지시를 즉각적으로 기쁘고 완벽하게 따르는 것이 결국 나를 보호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리더를 위한 심리, 고슴도치 딜레마. 네, 이제 고슴도치들이 추운 겨울날에 춥기 때문에 체온 유지를 위해서 가까이 붙으려고 하다가도 이제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결국 일정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뜻의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네, 이 에드워드 홀이라는 인류학자가 근접
박에서는 이제 사적인 공간을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대신에 환경이나 연령,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친밀함의 거리는 이제 46cm 이하로 가까운 가족이나 연인 등과 같은 관계로 친밀한 유대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인 만큼 이제 영역이 침범된다고 느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긴장감이나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입니다. 46cm 거리라는 네, 그 거죠. 이하의 예, 딱 거리입니다. 지금 요 정도면 46cm. 네. 그럼 우리는 친밀함의 거리네요. 개인적인 거리는 46에서 120cm로 이제 어느 정도의 친밀함과 더불어서 격식이 필요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네. 격식과 비격식의 경계 지점으로 일상을 대화할 때 가장 무난한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무난한 거리. 네. 사적인 공간에서 4가지 거리 분류를 했는데 친밀함의 거리, 개인적인 거리, 사회적인 거리, 공적인 거리. 네, 이번 컬처에는 전태일 기념관을 다녀오셨네요. 최근에 전태일 기념관이 개관을 했나요? 네, 그 이제 평화시장 근처 청계 2가 바로 앞에 네. 위치한 곳으로 3월 20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청계천에 가실 일이 있을 때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태일의 어린 시절, 전태일의 눈, 전태일의 실천, 전태일의 꿈, 다양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전시관이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우리가 그 리더피아 6호로도 간단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예, 저희가 뭐 사실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리더틱 방송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아까 그 홍성국 대표가 이 커버스에 나온 홍성국 대표가 말했듯이 요즘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모든 정보와 기사를 접하시는데 사실 요즘 지하철 다니면 그냥 고개를 다 숙이고 계시죠. 요즘 지하철 책 보시는 분, 잡지 보는 분이 안 계세요. 네. 예,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들은 리더피아 6호로를 한 권 구매하셔서 아니면 정기구독 하셔서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생각의 크기도 그릇도 좀 커지고 미래 수축사에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리더피아 6호로 리더TV 이달의 리더피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리더TV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발!